작가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책에 화폐 위기와 역사와 금과 은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작가님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작가님이 이 책 안에서 어렸을 때 그 겪었던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문방구런인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아, 제가 그 화폐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네, 화폐 위기.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을 사실 겪었었더라고요. 생각을 네, 해보니까. 네. 이게 뭐였냐면, 네. 이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저희 학교 앞에 무슨 문방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문방구에서 그 무슨 약간 도박 같은 게임인데 막 가위바위보를 해서 짱깨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기면은 무슨 그 코인 동그랗게 뚜루룩 나오는 거예요. 네네. 맞아, 어떤 코인 같은 걸 줬었어요. 네네. 메달이라고 메달. 그때 네네네. 불렀는데 네. 그 메달 하나가 이제 문방구에선 100원이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게임을 해서 뭐 운 좋으면은 막 여러 개 따면 애들이 막 나 메달 10개 있어 막 하면 이제 1000원치 갖고 있는 거고 네. 막 그걸로 사 먹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약간 딱 봐도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그냥 내가 넣는 돈보다 메달이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안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그 문방구 주인이 이거 뭐 확률을 이제 너네들 많이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몇 번 해보니까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이. 네. 메달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그때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한 5,000원인가를 와, 다 털었는데 엄청난 거금이네요, 당시에. 네. 그죠? 제가 그때 좋아하던 과자 하나가 100원이었거든요. 아, 그니까. 그럼 5,000원이면 50개를 엄청난 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털어서 했는데 진짜 메달 거의 100개 가까이를 모았었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와 나는 10,000원이 있다 만원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이제 잠을 자고 네.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어요. 이제 네, 막 뭐 애들한테 살까. 자랑하려고 네네. 갔는데 이제 막 애들이 야 근데 거기 망한다 그러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그때부터 제 머리에서 막 식은땀이 쭉 흘리는 거예요. 머리 지진 났구나. 네, 왜냐면은 이 메달은 이 문방구가 사라지면 못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5,000원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지만 이 메달은 여기서밖에 못 쓰는 맞아요. 건데 네네. 이 문방구 망하면 안 된다 네.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빨리 가서 그 메달 이거 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학교 종이 이제 끝나자마자 네. 바로 뛰어갔거든요. 네. 메달을 챙겨가지고. 네. 근데 이미 그 소문을 들었던 애들이 네. 거기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문방구에. 네네. 그래서 저도 일단 어떻게든 쓰려고 거기 뒤에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네.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문방구로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네. 이미 애들이 메달로 거기 있는 걸 다 싹 쓸어가가지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네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사고 이렇게 털레털레 밖에 나왔죠. 그럼 메달을 결국 못 쓴 거네요, 제대로. 그리고 이러 나와가지고 네네. 난 이제 끝났다 하고 네. 나왔는데 밖에서는 애들이 네. 막 흥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네. 미리 들어가서 막 과자 산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럼 미리 사와서 이렇게 쟁여놓은 친구들.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그 100원짜리 과자를 네. 막 뭐 이게 들고 있으면 네. 이제 주위에 막 애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야 네. 내가 메달 20개 줄 테니까 막 나한테 팔아라. 100원짜리를. 네, 100원짜리를 원래는 네네. 하나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뭐 어떤 애 30개 주면은 막 팔아라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걔는 누가 봐도 이거 이제 곧 망할 거고. 그렇죠. 왜냐면 이 메달은 이 문방구 아니면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또 걔는 안 판다 막 이러면서 네네. 막 근데 막 어떤 애들은 막 계속 하고 막 그러다가 네. 뭐 저는 뭐 다행히 뭐 갑자기 또 어떤 애가 찾아와가지고 그 뭐야 메달 10개의 과자 팔겠다 네네. 막 그래가지고 걔한테 팔았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그 네. 문방구 앞에 있는 게임기가 있는데 네네. 그 게임기는 100원을 넣어도 한 목숨이고 네. 메달 한 개를 넣어도 한 목숨인데 그러면은 게임하려고. 100원짜리 과자를 네. 어디서 사온 다음에 네네. 애들한테 메달 10개 주고 팔면 그러네. 게임 열판할 수 있네. 열판할 수 그죠? 있네. 그래서 네. 걔는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많이 팔아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팔았는데 그때 느꼈던 게 진짜 뭐냐면 네, 진짜 재밌다. 저는 처음에 그 메달이라는 게 어차피 거기서 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 메달은 여기서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를 메달 100개를 10,000원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10,000원과 같은 가치라고 같은 생각을 가치라고. 했던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돈은 5,000원이었고 이 메달은 그냥 문방구에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일 뿐인 거였던 거죠. 네. 근데
교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문방구 주인은 사실 애초에 뭐 나쁜 생각을 갖고 메달을 막 뿌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달이 자기가 그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한참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 메달의 가치는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는구나. 예, 진짜 뭐 100원짜리 물건을 10개 줘야 이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걸 깨닫고, 예,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인류의 화폐의 역사를 보면 네.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됐던 일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또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예, 설계 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이제 모르고 살다 보니까 진짜 그 문방구가 망하는 것처럼 갑자기 화폐를 못 쓰게 되는 일도 물론 발생할 수 네, 있지만, 은행에 그게 뱅크죠. 아니더라도 네.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10분의 1토막이나 뭐 반토막이나 이렇게 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흔하다. 네. 예, 뭐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10%씩 오른다는 건 네. 뭐 이제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 정도 가까이 오른다는 건 진짜 1년에 내 자산 가치가 뭐 8% 10%씩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데, 화폐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화폐가 아닌 돈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보유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그 이름을 너무 재밌게 지으셨는데, 지금 이 사건을 어렸을 때 겪으셨던 그 소중한 그 경험의 사건을 네. 문방구런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우리 지금 실생활에 비하면 그 뱅크런 얘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은행이 어디 은행 망한다. 네. 망하기 전에 예금 빨리 확 찾아가자. 네. 그 뱅크런이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지금 어렸을 때 직접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이거 얘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기후 위기가 만드는 금과 은의 폭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네.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 금이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게임,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미네랄 캐듯이 네. 우리 광부 광부 회사에서 광산을 사갖고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이제 뭐 장비들을 이용해서 금을 이제 만들어서 캐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날씨에 대해서 영향을 진짜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게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으로, 탄소 제로로 가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젠 진짜 실행 단계에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거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거는 뭐 당연히 누구나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네. 근데 기후위기가 금과 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금과 은의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먼저 수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전 세계가 이제 다 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걸로 가기 시작한다면, 이전에 화석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 뭐 이전에 쓰던 차들도 뭐 전기차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 쓰던 것도 뭐 인덕션이나 뭐 하이라이트 이런 걸로 바뀌고, 맞습니다. 이미 네.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런 네.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수록 좀 수혜를 많이 보는 게 바로 은이거든요. 네. 예, 은의 경우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율이 높은 게 이제 은인데, 다만 좀 비싸다 보니까 사실 구리를 많이 써요. 그렇죠, 맞아요. 구리가 싸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첨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구리보다는 더 효율성이 좋은, 비싸도 효율성이 좋은 은을 쓸 수밖에 없어서, 네네. 전기차에서도 은이 들어가고, 특히 태양광에서는 네.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은이 지금도 이미 역대 최고치예요, 수요가. 네. 그런데 기후 위기가 오면 이제 뭐 태양광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전기차로 더 많이 바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은의 수요가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일단 수요의 측면에서 은이 받는 혜택이 좀 클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금과 은도 결국엔 기업이 캐는 거란 말이죠. 네. 예, 근데 기후 위기가 되면서 뭐 ESG 경영 뭐 이런 것들이 돼서 ESG로 따지면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친환경적인 기업들한테는 혜택을 준단 말이죠. 네. 근데 금과 은을 캐는 이런 금광주와 은광주들은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을 정말 많이 시켜요. 그래요? 그래서 네. 기후변화. 뭐 당연히 뭐 산 깎고 뭐 그렇겠네요. 굴삭기 들어가고 환경을 되게 많이 해치죠. 네. 예, 그런 거다 보니까 중장비도 많이 쓰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페널티로 인해서
그 채굴 단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네,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리고 그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 진짜 세계적으로 자본력이 빵빵한 기업이나 그걸 감당하는 거고, 그거가 아닌 금광주들은 사실상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네.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채굴 단가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온스를 캐는데 뭐 그 이전에는 뭐 한 $1,400였다. 근데 지금 뭐 이게 ESG 이런 걸로 인해서 $1,700 이상 안 나오면은 이거는 캘 수 캐는 게 없겠는데 낫다. 하면은 뭐 그 많은 광산들 중에서 네. 캘 수 있는 광산이 되게 한정적이게 될 거고, 그렇겠죠. 네. 네, 그건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금과 은 모두 보통 은은 금을 캐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납이나 이런 걸 캘 때 네. 부산물로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금의 공급이 줄어들면 은의 공급도 원래 같이 줄어요. 같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공급이 주는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금의 생산량과 금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관성이 엄청 커요. 네네. 예,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대부분 시작됐던 게 금의 공급이 줄기 시작하면서 슈퍼사이클이 발생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은 금 가격 상승에 더 큰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